걷는 거는 효과 없고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약을 드리지만 이 약 너무 믿지 마시라.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활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자기는 열심히 했고 뭐 10,000보 20,000보를 걷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기 논문을 좀 몇 개 보면은 걷는 거는 그닥 운동에 큰 효과가 없더라라는 게 좀 밝혀진 사실이고, 걷는 것보단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주로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모든 파킨슨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병 자체는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이다. 회복하기 위해서 관절을 크게 만들어주는 관절 운동. 제가 파킨슨 환자분들 운동하시라 이야기하면서 꼭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하기 힘드시면 우리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유튜브 틀어놓고 뭐 똑같이 위치 따라해보세요 그러는데, 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는 이제 이 병 자체를 환자분이나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는 게으르면 병이 빨리 진행되는 병입니다. 본인이 부지런하셔야지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2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관절을 크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웃으시라.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그러는데, 항상 웃고 밝게 지내시고, 나중에 이 병 자체가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든 근육으로 오는 병이다 보니까 음식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내기도 힘들고, 뭐 소화 안 되고, 뭐 장 운동도 떨어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항상 목소리 크게 내시고 밝게 지내시고 웃으면서 지내시라. 그런 분들이 병의 진행이 좀 늦더라. 그래서 권유드리는 것 중 하나가, 동네 문화센터 같은데 노래교실 같은 거 있으면 꼭 가셔가지고 박수 크게 치시면서 같이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시고, 항상 외향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병의 진행이 느리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어떤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나요?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생 자체가 실은 좋은 경험의 축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지중해식 식단부터 시작해서 야채만 먹고 뭐 이런 어떤 요거트 먹고 이런 식단 자체가 과연 저한테는 행복한 인생 경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가 됐든 뭐 어떤 운동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원리 원칙만 중요하지, 다른 거는 저는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실은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이게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침 맞아도 되나요? 한약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그런 재활과 같은 운동과 파킨슨 관련한 그런 약물 치료가 메인인 거고, 나머지 치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 영양제가 됐든 한약이 됐든 그렇게 해서 챙겨서 드셔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이게 나한테 좀 더 플라시보 효과가 됐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신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한 거고, 저는 일단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뇌 영양제나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이걸 하면 암에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벤조피린이 뭐 많이 나와서 그거가 결국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 거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벤조피린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암으로 유발되려면 하루에 2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2톤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암이 생기는 원인이 단순히 독성암 유발 인자로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요소들이 걸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확률에 의한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암 환자들이 해야 될 몇 가지 뭐 음식이나 조심해야 될 것들,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은 현재 본인의 생활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는 기존의 약의 효과를 기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기 시작하면 초반 한 5년까지는 되게 좋거든요. 거의 정상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실은 이제 머리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폭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약을 먹을 때는 막 몸이 막 흔들리면서 이상운동증이 보이시다가, 약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약 때문에 또 꼼짝없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의 반응은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도파민 약이다 보니까 도파민 약이 머릿속에 올라가다 보면은 정신증이 생기거든요.
정신증에 의해서 실은 뭐 귀에서 누가 소리를 낸다거나 뇌에 뭐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선망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힘들고 환자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갑자기 막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보호자 막 찌르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귀신 잡아야 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불났다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질러서 온 아파트 떠나가게끔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은 약을 줄여야 되는데 약을 줄이자니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약을 유지하자니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겠다 이제 그랬었는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그래서 머리 안에다가 이제 전기 침을 넣는 거거든요. 머리에 구멍 2개 조그맣게 뚫어서 전기 침을 넣으면 그 전기 침으로써 뇌의 특정 핵을 자극을 시켜서 그 뇌의 특정 핵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에 먹는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할 수가 있고, 일부분 대체하다 보니까 실은 약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약을 줄이고 본인의 움직임은 이전이랑 똑같이 지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뇌를 갖다가 재생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약발 내지는 기계발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단 하루, 단 몇 개월을 살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하나의 또 좋은 치료적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파킨슨 환자분들이 대부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잘 먹어오다가 갑자기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잘 수술로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파킨슨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병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수술이 결코 어렵거나 힘든 그런 수술은 아니고 머리에 전기침을 넣는 그런 수술이다. 그래서 그 전기침을 넣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하고 약을 줄임으로 인해서 삶의 질, 삶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적 옵션이 있는데, 그런 치료적 옵션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킨슨 병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조차도 너무 아까운 거야. 뭐 물론 이제 내가 암에 걸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 미리 안다고 뭐가 과연 달라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어이없는 경우가 전공의 때 얘기인데, 그 사무실에서 밖에 다니는 의자 놓고 이렇게 발 이렇게 들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의자가 똑 부러져가지고서 뒤로 탁 넘어가면서 목이 탁 꺾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었던 거죠. 본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은 평소에 엄청 건강하셨던 분이거든. 근데 하필이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다 보니까 사지마비가 돼버렸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한양대 구리병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27살, 6살 남자애가 출근하려고 우산 쓰고 횡단보도 밑에 있다가 하필이면 그 횡단보도 위에 있던 그 표지판이 탁 떨어져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서는 탁 쓰러져서 사지마비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자체가 되게 그냥 단순 뭐 인생 별거 없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런 죽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죽음 뭐 이렇게 쓰고 그래. 저는 근데 실은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죽음을 갖다가 좀 직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고민으로 귀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삶 자체를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게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좋은 경험의 축적이 좋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웰다행의 그런 과정이 결국 웰빙이랑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죽는 사람들 내지는 보호자들의 선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제가 여기 제목을 죽음 공부라고 지었던 것도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몰입이 되셔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겠구나, 자기는 어떻게 했겠구나라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로서 제 느낀 바를 적어놨던 게 있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결론 중에 하나는, 죽으면 그 사람의 기억밖에 남지 않더라. 결국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빠, 누군가에게는 뭐 좋은 선후배, 뭐 좋은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실은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해서 참 그 친구 참 좋았지, 없으니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통찰까지는 아니어도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제가 개똥철학이긴 해도 저의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고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담아서 쓴 책인 만큼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이런 의견에 동감을 가지시고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